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 소식을 정리해 드릴게요. 2027년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도 올라요. 근로장려금 받고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2026년 세제 개편안의 근로장려 세제, 이른바 EITC 개편 내용이 담겼어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소득 기준도 현실에 맞게 높이려는 취지예요. 단독 가구는 소득 기준이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400만원 올라요. 최대 지급액도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요. 호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500만원 올라요. 최대 지급액도 285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늘어요.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800만원이나 올라요. 최대 지급액도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어요.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 해당 소득 구간 상한이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넓어져요. 그동안 맞벌이라서 오히려 손해보던 부분을 줄이려는 조치예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돼요. 실제 신청은 2027년 9월 정기 신청부터 반영될 예정이에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일한 만큼 세금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예요.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설계돼 있어요. 기존 기준으로 소득이 조금 넘어서 탈락했던 가구도 완화된 기준으로는 새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새 가구 유형 중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인상폭이 800만원으로 가장 커요. 그만큼 맞벌이 가구 중 새로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소득 기준과 지급액은 확정됐지만 재산 요건 관련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추가 발표가 나오면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당장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미리 내 소득이 새 기준에 해당하는지 계산해보는 것도 좋아요.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장려금 기준도 함께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세부 내용이 발표되면 같이 안내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보통 5월에 진행돼요. 기한을 놓치면 12월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줄어드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는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절반만 지급돼요. 국세청 홈택스에는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어서 내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예전 기준으로는 열심히 일해도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늘고 있었어요. 이번 개편은 그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이 커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이 4,800만원이라면 기존 기준으로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새 기준으로는 신청이 가능해져요. 체납된 국세가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 안에서 충당된 뒤 나머지가 지급돼요. 최근 몇 년간 정기 신청분은 법정 기한인 9월 말보다 앞당겨 8월 말쯤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도 있으니 최종 확정될 때까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근로장려금은 청년내일저축계좌나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다른 소득지원제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 기준이 걸려서 포기했던 제도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신청 대상이 될 것 같은 분에게는 국세청이 문자나 안내문으로 미리 알려주는 경우도 많아요. 세제 개편안은 정부 발표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돼요.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세부 수치가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회 심의 결과와 최종 확정안이 나오면 실제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2027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모두 오르고 특히 맞벌이 가구 혜택이 크게 늘어나요. 실제 신청은 2027년 9월부터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구독 부탁드려요.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